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일입니다. 백동일TV 백동일입니다. 지난주 이제 7월의 첫째 주로 치러졌고요. 이제 갑자기 확산세가 퍼지게 되면서 수도권 자체 입장이 좀 불허가가 됐고, 아쉽게도 전체적으로 좀 처져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한 주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성적 자체도 지난주는 조금 부족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달라질 겁니다. 우선 좋은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발로 뛰었고요. 편성 자체에 대한 좀 분석을 해나가기 위해서 각각의 요소들 다시 한번 체크를 했고, 정보와 의지까지 확인이 끝나 있는 한 주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계속된 확산세로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언젠간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 믿고 있고요. 제대로 돌아갈 그날까지 백동일은 쉬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포지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자체의 편성 자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와는 다르게 좀 정리가 덜 돼 있는 좀 빡빡한 운영 속에서의 경주 운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방송을 말씀드릴 때 하루에 딱 2개만 선정을 해서 좀 메이드가 돼 있는 경주, 정리가 되어 있는 경주, 알고 붙으셔야 될 경주 2개의 경주를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 경마에서는 2개의 경주 모두 그 안에서 정리가 됐습니다만 디테일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요 경마에서는 공개 추천 경주는 아예 적중을 제대로 드렸습니다만, 부산에서의 경주에서는 의지를 확인 못했던 맛들 한두가 튀어나오면서 조금은 아쉬웠죠. 무엇보다 최근의 모습은 주로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염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종합적인 모습들까지 고려해서 토요 경마 강한 성적 약속 드리겠고요. 7월 10일 경마, 토요 경마 지금부터 시작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승부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승부처는 4경주와 5경주, 7경주와 8경주 4개의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와는 경주 편성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10개의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 지난주는 9개였잖아요. 제주 경마는 어차피 예상을 당분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초반부 1, 2, 3경주는 하이 등급은 좀 조심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그 이후의 경주들에서 붙어볼 경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4경주 같은 경우도 계속 쫓아다녔던 마필 한두가 이번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마필 가지고 붙어주시면 될 것 같고, 5경주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마필 한두가 좀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배단까지도 한번 맞춰볼 수 있는, 7경주 자체는 오늘 이제 공개 추천 경주를 가져가서 그 편성 자체의 흐름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메인 하이라이트 8경주 가장 좋았던 내용들, 배당적 가치가 클까라는 생각은 좀 들진 않지만 정확한 내용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8경주 좀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5 그리고 7, 8 4개 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8경주까지 4개의 경주 토요일경마 자신있게 붙어서 이겨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경주 4개의 경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토요일경마는 역시나 이제 2개의 경주를 선정해서 풀어드릴 건데, 전개대로 풀어드릴 텐데요. 7경주와 10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공개 추천 경주 7경주 함께 풀어보는 경주를 가져가고, 10경주 마무리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토요경만 이 2개의 경주를 확실하게 한번 접근해서 붙어 가보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 경주는 7경주입니다. 7경주 지금부터 풀이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우선은 오늘 제가 이제 토요경마에서 추천 경주를 4개의 경주를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후반부 7경주는 이제 공개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9마리 단촐한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 1400m로 치러지고 있는, 그 중에서도 편성 자체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은 역시나 정리가 되어 있는, 딱 2방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어떻게 편성이 흘러가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9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이제 거리는 1400m, 1400m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4번마 제주 요정이라던가 5번마 스피드밴, 6번마 정상 으뜸이란 마필은 역시 편성에 대한 기대가 좀 떨어져요. 제주 요정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추위권에서 선두권 공략도 한번 해보고
작전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최근의 변화는 아직까지 여기서는 입상 기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5번 스피드벨 같은 경우에는 직전 5등급으로 떠져서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마필이 모래만 안 맞고 뛰어준다라면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코스는 조심하시라. 그러니까 인코스 선행 가서 3착을 버텨냈는데 지금 직전에 3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4등급으로 재진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개 구도라든가 마필의 능력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도인 것은 맞습니다. 6번 정상으뜸이란 마필도 주도 레이스를 가져가야 되는, 자기 스피드로 주도 레이스를 가져가야 되는 마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 경주에서는 운영하기가 힘들고요. 자, 9마리에서 3마리 꺾고 가는 거예요. 4번, 5번, 6번. 남는 마필들 1, 2, 3, 7, 8, 9 6마리가 남겠죠. 전개 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선두권 자체에서는 안쪽에 있는 2번마 전정사금,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9번마 야호 골든캣, 이 두 마리 마필이 선두권 공략에 나서 줄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 페더럴 캣이 약간 처져 있는 선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3번마 슈퍼헥터는 추위권으로 보셔야겠죠. 7번마 봄날의 기억도 1번과 같은 선상에 약간 처진 선입, 그리고 8번 동적 글로리도, 이게 이제 중간 선입이 크게 없어요. 앞선 두 마리 빼고 중간 자체가 이제 레이스 흐름이 두 마리 빼고는 강하게 끌어줄 수 있는 마필이 없는 구도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스는 이렇게 되고 안쪽 2번과 9번 장을 겨누어서 나가면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이 앞선의 흐름에 맞춰 뛰면 이제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이긴 한데, 이번 경주에서 핵심 포인트는 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주도 9번마 야호 골든캣을 놓고 붙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파괴력 있는 파괴력 있는 한 발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스피드감 만에서는 굉장히 끈끈함을 가지고 있죠. 흐름에 따라서는 아예 선행도 가지고, 흐름에 따라서는 선입, 페이스에 맞춰 뛸 수 있는, 조절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직전에 이제 2착 승급으로 도전을 했던 경주였어요. 이제 당시에 이제 5월 29일 경주는 톱시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톱시드 놓고 붙으시면 된다. 그리고 안쪽에는 1번 야호 골든캣이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함께 노려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타줬죠. 레이스는 안쪽에서 이제 크게 나서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었고, 톱시드가 선행을 가고 안쪽을 파고들면서 그냥 차분하게 선입권을 따라갔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선에 있던 마필들이 뭉치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무너지면서 가만히 안에 있던 야호 골든캣은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를 풀어놨죠. 직선 들어와서도 크게 의지를 보였다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우승까지 차지하는. 자, 근데 이번 레이스는 바깥쪽인데도 불구하고 더 유리해졌어요. 빠른 마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예 외곽에서 상대를 보고 넘어서는 선행을 가도 상관은 없고, 튀어나온 마필이 있다라면 조절을 해나가면서 자기 페이스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개상 구도에서도 상당히 유리해졌던 모습인데요. 마방 내용은 더욱더 좋습니다. 55 달고 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미 마필 자체가 높았던 부중을 잘 견뎌냈던 모습이어서 9번 야호 골든캣, 오늘 7경주 공개 추천 경주에서는요, 9번마 야호 골든캣 이 마필을 갖고 붙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입상권 내에서 우승은 확실해요 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입상권 자체에서 무너지긴 힘들다, 그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만큼 7경기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이 마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2번마 전정사금이란 마필, 순서대로 가볼까요? 전정사금이란 마필, 그리고 이제 1번부터 가야겠죠. 1번 페더럴캣부터, 페더럴캣, 그리고 2번마 전정사금,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 7번마 봄날의 기억, 8번마 동적 글로리, 1번, 2번, 7번, 8번, 9번 놓고 이제 1번, 2번, 7번, 8번 4두간의 접전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페더럴캣 같은 경우는 나방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현등급을 벗어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을 태우자니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높아진 부중을 극복해야 하고, 그렇다고 이제 감량 기술을 태우자니 마필 자체의 능력을 끌어내기가 좀 버겁기도 하고, 이제 김한 기수가 고삐를 잡고 이제 언제였죠? 10월달, 작년 10월달에 이제 호흡을 맞춰서 입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대로 마필을 끌어내질 못했어요. 게이트가 밀려 있었던 것도 문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49조에서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말의 능력, 감량의 문제가 아니라 기수의 추진이 문제다. 그래서 문세호로 교체를 합니다. 근데 또 졸전을 해요.
근데 직전의 경주에서는 마냥 졸전이라고 평가할 수 없던 부분들 자체가 외선에서 이제 밀린 전개를 펼치고 나서 직선에서 구간에서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진로가 계속 막힙니다. 뭐 안에 있던 마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막아버리고 다시 바깥쪽으로 나갔더니 또 외곽에서 또 덮치고 결국엔 문세영 기수가 직선에서 거의 추진을 포기해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걸음이 죽어 있었냐 살아 있었냐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문세영을 태웠던 거였었고 걸음 자체는 충분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하인 기수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줬어요. 근데 오랜만에 1번 게이트고 빠른 마필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상태도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1번 패더럴캣에서 분명히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김하인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2번 전정사금 같은 마필은 이제 스피디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났죠. 자, 이 마필 자체가 이제 스피드 면에서는 자기 주도 레이스를 펼쳤을 때 자기가 선행을 나갔을 때 굉장히 잘 뛰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 장악하지 못하는 레이스를 만났을 때 최근에 기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 자체가 이마필의 최근 이제 가장 보여주는 단점 자체가 모래를 못 맞는다는 거예요. 자, 외곽으로 이제 나왔어요. 뭐 선행만 옆을 붙었으면은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고 뛰어주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모래가 튀는 운영이 돼버리면 처지거나 운영 수상의 미스로 바닥으로 밀리거나 근데 끝걸음은 계속 나와요. 12주 만에 나오곤 있는 파행 때문에 12주 만에 나오곤 있습니다만 게이트가 2번 게이트 훈련 때는 뭐 베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상태 유지 정도거든요. 근데 이마필이 여기 선행 가버리면 재밌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뭐 인기도를 떠나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멀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2번마 전정사금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이제 바깥쪽에 있는 7번마 봄날의 기억이란 마필은 여기서 이제 점핑 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초속이 느려요. 이 마필도 좀 중반 이후에 바짝 잡고서 추임력을 발휘해야 되는 마필인데 지금의 최근에 1700은 그게 통했습니다만 이게 통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은 됩니다. 하지만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앞선 두 마리 빼고는 중간 선임이 비는 레이스 운영이라서 7번 봄날의 기억에게도 기회는 올 거고요. 8번 동적 글로리란 마필 자체가 상당히 이번 경주 좀 기대가 커요. 이제 이 마필이 4등급으로 올라오기 전만 하더라도 5등급에서 이제 4연타 우승 2번, 준우승 2번, 막강한 추임력을 바탕으로 올라왔는데 4등급에서는 레이스 흐름이 좀 맞지는 않죠. 운영하기도 쉽지도 않고. 이제 집전에 이제 장추열 기수에게 기승을 다시 한번 시키면서 확실하게 몰아달라고 이제 10조에서 이제 주문이 했던 상황이었는데 전개는 잘 풀었습니다. 차분하게 처진 전개 치면서 마지막에 한번 제대로 뽑아내려고 했는데 진로가 좀 좋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안쪽으로 막혔던 그 진로가 뚫려 있었던 모습이었다라면은 여기서 동쪽 걸려는 직전 4착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2착까지는 했습니다. 우선은 이 9번 놓고 1번, 2번, 7번, 8번, 4두에 큰 접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번 슈퍼헥톤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제 슈퍼헥톤 같은 경우는 5월달부터 제가 계속 좋아져서 눈여겨봤던 마필인데 직전 같은 똑같은 타이밍이 분명히 한 번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되더라고요. 상태는 뭐 직전에 이어서 보합세 정도인데 물론 슈퍼헥톤도 운이 따른다라면 여기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전제 조건은 운이 좀 따라야 된다는 그 모습들이어서 의지적인 측면에서 좀 밀린다라고 봅니다. 상대들보다는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번 경기에서는 뭐 3착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 있는 마필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해 볼까요? 9번 이제 야오 골든캣이 레이스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믿음 있게 이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공개 추천을 가져가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번 놓고 1, 2, 7, 8 이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야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은 8번 동쪽 글로리입니다. 타이밍 자체나 이번 경주 의지 상당히 강했던 모습이어서 우선적으로는 동쪽 글로리를 주목해 주시고 안쪽에 있는 1번 페더럴캣도 모처럼의 찬스를 가져갈 거라 여기서는 이제 두 마리 마필 1번과 8번 9번 놓고 1번과 8번 두 마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경주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2번만 전정사근과 7번 봄날의 기억도 안 되는 구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당연히 상태와 주로 흐름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두 마필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당일 저 역시도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추천 7경주 한번 정리해 볼까요? 9번 야후 골든 캐슬 필드로 1번과 8번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번과 7번의 당일 조건과 상태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주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 정리된 마번 확인하셨죠? 당일 현장에서도 그 마필 내용 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부분들 체킹해 보신다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 역시도 그 안에서 정리를 가져갈 거고 좀 더 집중적으로
압축을 가져가서 승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추천 7경주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하면서 마지막까지 상태와 정보 체크 잊지 않고 현장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경주죠. 두 번째 이제 전개도로 말씀을 드릴 경주. 토요경마 10경주예요. 토요경마 10경주. 마지막 경주 이제 전개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토요경마 10경주입니다. 후반부 마무리도 중요하고 어차피 이제 일요 경마로 넘어가는 이제 마지막 경주이니만큼 상당히 좀 욕심이 날 수 있는 경주들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보자 생각을 해서 10경주를 선정했습니다. 큰 배당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확실히 좀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였는데 변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중심은 누군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실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1800m입니다. 이제 1800m로 치러지고 있고 1800m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올 겁니다. 이 전개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800m로 치러지고 있고요. 9마리 단촐한 구도죠. 9마리 단촐한 구도인데 안 되는 마필은 2마리 정도? 3번마 예상 백승 그리고 7번마 골드 해머. 예상 백승이란 마필 자체는 지금 계륵 같은 모습이에요. 선행 가도 짧고 참고타도 짧고 아주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7번 골드 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양유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너무 바닥 출입입니다. 이 레이스가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약한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3번 예상 백승과 7번 골드 해머 2마리 마필은 이 편성에서는 가치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7마리 마필들의 접전 레이스가 되겠죠. 전개 상황 한번 봐볼까요? 안쪽 2번마 카빈 크로스가 주도 레이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앞선을 나서줄 거고 1번 문학조이부터 뭐 4번 레이먼드 그리고 6번 88 빅토리 스피드가 많이 붙어있는 모습이고요. 8번 행복왕자도 선입권 이제 9번 액티모는 약간 처져 있는 그리고 5번 서울의 별까지 이렇게 이 정도로 앞선은 확실해요.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스피드. 이 편성에선 2번 카빈 크로스를 필두로 나머지 4두 1번, 4번, 6번, 8번이 가담을 하고요. 5번과 9번이 취입의 타이밍을 노려줄 겁니다. 이 레이스에서의 의심할 수 없는 마필이 한두가 있죠. 바로 안쪽에 있는 2번마 카빈 크로스입니다. 대단하죠. 9번을 뛰면서 이제 7번의 우승을 가져가는데 데뷔전에서 4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승급전 4등급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승급전 4등급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5등급이었네요. 5등급에서 선두권 3마리가 경합을 하는 레이스를 처음 만나다 보니까 그때 한번 무너지고 나머지 경주에서는 너무나도 위력적인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이제 1등급 강자들과 만났을 때 얼마나 될까? 그게 궁금할 정도로 카빈 크로스는 너무 잘 뛰어주고 있어요. 이번 레이스도 주도권이 너무 좋고요. 2등급 승급전이긴 하지만 승급전인 만큼 감량 조건도 좋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카빈 크로스가 나가는 이 선행을 나가는 이 기점에서 견제해 줄 수 있는 마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도 당일 주도가 상당히 젖어있는 주도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갔을 때 카빈 크로스를 잡을 수가 없죠. 이제 52조의 대표 마필로 평가해 주시면 되고요. 지난 이제 52조에는 딱 2마리밖에 없어요. 좋은 마필. 물론 여타의 마필들도 좋긴 하지만 이제 능력 자체에서 위에 있는 마필은 1등급에 있는 흑전사 그리고 이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카빈 크로스인데 지난주에 이제 흑전사가 무너졌죠. 연투를 이어오다가 선두권 싸움에서 좀 아쉬웠는데 하만시키수 2번의 아픔을 52조에 안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길 수 있는 구도도 아니고요. 카빈 크로스는 이제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여기서 의심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전권에서 가능성 있는 마필들은 4번 레이먼드, 자 2번을 놓고요. 4번 레이먼드, 그리고 6번 88 빅토리, 그리고 8번 행복왕자, 9번 액티몬. 자 2번 놓고요. 4번, 6번, 8번. 9번 딱 4두밖에는 이 레이스에서 입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1번 문학조이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에서 강급이 됐거든요. 근데 악벽이 좀 최근에 좀 걸음의 변화가 좀 더디긴 하죠. 어차피 문학조이란 마필이 모래바랑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자기보다 바깥쪽에 말이 있었을 때 잘 뛰지 않는 성향도 있는 데다가 1등급에서 강급이 돼서 이 정도 편성이면 해볼 만한데 문제는 부중이 또 58이란 말이죠.
따라가서 입상 기대치 3차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어도 좀 아쉬움은 남길 것 같고요. 5번 서리별도 이제 이혁 기수가 타이밍을 잡아준다라면 충분히 변화의 포인트는 가져갈 수 있지만 이것도 3차 가능성 정도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1번, 5번은 3차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나머지 마필들. 자, 2번 넣고 4번, 6번, 8번, 9번 4두간의 접전입니다. 자, 4번만 레이먼드 같은 경우는 고개가 많이 높아요. 이제 모래 반응이 예전에는 굉장히 좋지를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직전에 이제 이제 고개가 항상 높았던 단점 때문에 양털 코드릴러 착용하고 계속 진행을 해왔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에는 한번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코드릴러를 뺐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독이 됐다라고 봐요. 흐름을 제대로 빨랐던 흐름이라서 흐름이 이었던 것도 있지만 따라가지도 못했고 제대로 변화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코드릴러를 씌우고 운영을 해주려고 해요. 어차피 2번이 치고 나가면은 자리에서 4번 레이먼드는 자리 잡고 갈 겁니다. 선입에서 초반에 자리만 잡아주면요, 그 중속을 가지고 쭉 밀고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레이먼드의 변화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6번 88 빅토리 같은 경우는 휴양 이후에 이제 단거리 빠른 레이스를 의도적으로 출전을 해주면서 스피드를 많이 뽑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주 라운퍼스트 함께 뛰었던 레이먼드 함께 뛰었던 경주에서 충분히 변화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죠. 이번에도 빠르게 가담해 줄 거고요. 8번 행복왕자 같은 경우는 지금 7연타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제 8연승에 도전하고 있지만 그게 브레이크가 걸릴 수는 있어도 기본 능력상에서는 뭐 이번 경주 승급전이 아니라 57이라도 휴양 공백이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9번 액티몬이라는 마필 자체가 기복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추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전력으로서 이번 경주에서 당일 상태, 훈련 때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당일 상태만 파악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4번, 6번, 8번, 9번 이는 뭐 부동의 축이고요. 이 중에서도 당연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게 8번 행복왕자고, 그쵸? 2번, 8번. 크게 의심하기가 힘들죠. 행복왕자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김홍gun 기수가 인터뷰에서도 그러죠. 단거리 자체는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마필 자체가 좀 슬로우 스타터다 보니까 이후에 좀 힘이 붙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장거리가 날 것 같다, 이제 그런 인터뷰 하면서 행복왕자에 대한 애착을 굉장히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연투를 가져가고 있죠. 뭐 57의 부중이지만 뭐 좌상이랑 파행 조금이었는데 전혀 이상 없고요. 과연 얼마만큼의 격차를 줄여낼 수 있을지만 관건일 뿐 행복왕자도 여기서 가장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4번 레이먼드가 장고 교체를 가져가면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 변화를 모색해온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후반부 10경주는요 2번 카빈 크로스를 놓고 8번과 4번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4조에서 동반 출격을 하고 있는 88 빅토리와 9번의 액티몬도 이렇게 그 이후에 마필들 자체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경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참 이게 제일 고민인 게 마지막 경주라서 선정한 것도 있지만 2번, 8번이 아마 초대끼리로 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팔려주면은 뭐 1점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1점대 배당을 마지막 경주에서 인정해야 돼? 이렇게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두 마리 마필은 지금 내용들 자체가요 워낙에 확고해요. 가겠다는 의지도 확고하고 편성 자체에도 두 마리 마필이 질 이유가 전혀 없는 상대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두가 순위가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만 고민할 경주지 입상 자체에서 두 마리 마필을 크게 의심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주는 3복을 공략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마리 마필이 독보적으로 앞서 있고 나머지 마필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두 마리 마필의 능력을 확실히 따라가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주라는 거. 10경주는 2번을 필두로 이렇게 뭐 8번, 4번, 6번, 9번 정도인데 만에 하나 이제 무리하게 노리시지 마시고 두 마필이 압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경주인 만큼 능력 자체를 인정하시되 틈새를 공략해 주신다면 3복 쪽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 마무리 경주 정리가 되어 있는 경주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좀 더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참으셨다가 1호 경마에 붙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경주 자체는 마필 자체의 내용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접근해 주시고 말씀드린 마필들 안에서 반드시 모든 것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자, 10경주 정리된 내용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많은 도움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정리된 마음 10경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 추천이었던 이제 7경주 자체는 중심에 대한 확고한 편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면 10경주 자체는 큰 배당은 나올 수는 없다
있다 할지라도 워낙 능력 자체가 앞서 있는 이두가 앞서 있는 만큼 무리한 공략보다는 좀 더 좀 효율적인 공략을 노려주시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경주였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오전에 좀 후반에 지고 있으면 마지막 경주에 무리하게 배팅을 해서 2류 경마에서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자금들 다 잃어버리거나 아예 경마의 흥미를 조금 이제 후반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식경주 자체는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인 좀 압축을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좀 준비했던 경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경주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초반에 말씀을 드린 추천 경주 외에도 기존의 내용들 자체가 정리되어 있는 경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당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경마 준비된 승리 반드시 백동일도 만들어내고 일요경마 대승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에도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리고 백동일은 일요경마 방송에서 좀 더 단단해진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